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죽기 전에 필요한 용기. 양희은. 엄마가 일기 쓰기를 권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온 이야기와 딸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해 보셨으면 했다. 한가할 때마다 엄마 방에서 둘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문득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사연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지 엄마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를 하고 시점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 결국 일기 쓰기는 포기하기로 선언했다. 아이고 됐다. 내가 뭘 얻겠다고 일기를 쓰라 그랬을까. 그럼 엄마는 대번에 말씀하신다. 어휴, 죽기 직전이 되어야 내가 이 얘기들을 하지. 아니 어떻게 지금 얘기하겠니? 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들었다.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딨어? 엄마는 죽기 전에 말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가슴에 맺힌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던져놓고 떠난 얘기를 붙들고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고 간다는 거야? 살아서 얽힌 마음들을 채 풀지 못하고 떠나면 남은 사람의 후회는 끔찍하단다.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사랑한다고 왜 말 못했나?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갉아먹는단다. 30살에 암 진단을 받고 석 달 시한부 인생으로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나이였음에도 후회 없게끔 표현하고 살았나? 전혀 아니다. 후회가 남지 않은 헤어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몇몇 친구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속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속 썩였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았다는 말을 전했단다. 모든 하고픈 말을 전하고 나니 가슴에 맺힌 것이 없더란다.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다. 말만 꺼내면 곧장 싸우게 되니 쉽지가 않다. 한 번은 본인 물건을 조금만 치워도 난리가 나는 엄마에게 그러지 말고 짐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고만고만한 폐물이며 핸드백, 머플러, 옷가지들을 주변에 좀 슬슬 나눠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중에 엄마 가신 후 이 많은 물건 속에서 허우적거릴 딸들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남들에게 나누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게 영원토록 갖고 있을 것 같아? 엄마 이제 곧 가. 간 다음에 우리가 몇 달 힘들어 정리할 걸 생각해서 좀 미리미리 하라고. 엄마, 조카 딸들한테 줄 것 있으면 다 나눠주라고. 그 얘기를 듣는 엄마의 기분은 그리 흔쾌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직도 치울 생각이 없으시다. 왜 우리는 죽고 난 후의 이야기를 이토록 꺼리는 걸까? 누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살고 있는데 주변만 보아도 죄다 아픈 사람 투성이다. 강을 건너기 전에 내 것을 나누고 정리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가 보다. 살아서 얽힌 마음들을 채 풀지 못하고 떠나면 남은 사람의 후회는 끔찍하단다.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사랑한다고 왜 말 못했나?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갉아먹는단다. 후회가 남지 않는 헤어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어떤 장례식. 1964년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13살부터 죽음 저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그렇게 끝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 중학교 3학년 졸업 앨범에 장래 희망을 쓰는 코너가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 마음의 평화라고 썼다. 그런데 죽음 저편으로 가면 줄 끊긴 연처럼 산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길까? 왠지 그건 아닐 것 같다. 우리 집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일으키느라 힘겨울 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꿈속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곁에 같이 있었을 뿐이다. 아버지 꿈을 꾸고 나면 일이 잘 풀렸다.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끄게 되거나 레코드 회사랑 계약할 때도 영락없이 아버지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남의 양장점에서 기성 디자이너로 일하던 어느 날 엄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기분이 이상해서 그날 출근하지 마시라 했는데 엄마는 기어코 출근하셨다. 그리고 그날 의자에서 일어나 두어 발짝 걸어갔을 때
천장에 달려있던 큰 샹들리에가 떨어져 방금 엄마가 일어난 그 의자 위로 쿵 하고 떨어졌다. 신기하게도 큰 도움을 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 꿈을 꾸었고 왠지 안심이 됐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1978년에는 내가 탄 관광버스가 대관령 내리막길 낭떠러지 앞에서 전복되는 큰 교통사고가 났다. 심하게 다쳐서 2달 동안 입원했었다. 1981년에는 암수술을 하고 의사로부터 3달 정도 살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우리의 삶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지도 않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의 목숨이란 게 미리 짜인 각본처럼 예정이 돼 있나 싶기도 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기쁨이 넘칠 결혼식엔 잘 안 가지만 장례식장에는 최대한 가는 편이다. 조동진 선배의 장례식에 갔을 때가 기억난다. 보통 장례식장 전등은 형광색인데 모두 암전시키고 촛불 모양의 램프를 테이블마다 놓았다. 그리고 장례식 벽 한쪽에 빔을 싸서 조동진 선배의 모습이 담긴 DVD를 틀어주었다. 잔잔한 목소리의 기록이 계속 벽에 지나갔다. 평소 잘하는 엔지니어가 자기 엔지니어라기에 그에게 부탁해 두었다. 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가 하면 어느 유명한 사진작가의 아버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분은 생전에 미리 말씀해 두시기를 운구를 실어 나를 때 자기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꼭 틀어달라고 했단다. 그때만 해도 카세트가 전부였던 시절이었지. 돌아가시고 운구 차량 안에서 테이프를 틀어보니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누구 왔니? 누구도 왔고? 친구들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며 걸진 입담을 늘어놓고 추억담과 더불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셨단다. 생생하게 담긴 고인의 음성 때문에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감탄과 큰 충격을 동시에 받았다. 사람은 떠났는데 목소리는 이리도 생생하고 떠나기 전에 친구 한 사람씩 호명하며 남긴 음성 편지라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떠나간 사람들에 이어 나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난 묘비명만 무덤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싶다. 그저 노래만이 남아서 세상 이곳 저곳 곳곳에서 들리길 바란다. 오늘도 열심히 살은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굿나잇.